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문화를 사랑한 한 일본인 여성이 낯선 땅 한국에서 겪는 성장과 보호,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20살이 된 일본인 여성 사토 아야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쥔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땅을 밟습니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아야의 심장은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뛰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야는 작은 얼굴에 둥글고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항상 약간 젖어 있는 듯 보이고 웃을 때면 입가가 먼저 풀리며 사람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무너뜨립니다. 하얀 피부는 조명을 받으면 더 밝게 드러나고 목선과 쇄골이 가늘게 이어진 모습은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아야의 옷차림은 일본 소녀 특유의 단정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니트, 허리를 살짝 잡아주는 스커트, 단정한 로퍼. 하지만 움직일 때마다 옷의 선을 따라 드러나는 실루엣은 숨길 수 없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몸의 균형 카운터 안을 오가며 팔을 뻗을 때 드러나는 곡선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아야는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합니다. 일이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시선도 익숙해져야 해. 속으로 그렇게 되뇌지만 마음 한편은 늘 긴장으로 조여옵니다.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난 곳입니다. 아야가 일하기 시작한 뒤로 손님이 늘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일본 분이세요? 말투가 귀엽네요. 한국 생활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야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여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은 길어지고 시선은 느려집니다. 컵을 받으면서 손이 가까워질 때, 주문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이어질 때 아야의 등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 한 명이 계산대에 오래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바생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야는 순간 숨을 고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손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궁금해지잖아. 아야의 손끝이 떨립니다. 무섭다 웃고 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아. 그 순간 카운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손님, 주문 끝나셨으면 뒤에 분을 위해 비켜주세요. 김성호 사장이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 단정한 셔츠와 검은 앞치마, 굳이 크지 않아도 묵직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는 아야와 손님 사이에 자연스럽게 서며 시선을 가로막습니다. 손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결국 물러납니다. 아야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성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그런 질문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아야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비슷한 일은 반복됩니다. 말을 과하게 붙이는 손님, 계산대에 불필요하게 오래 머무는 시선, 가까워지는 거리. 그때마다 성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직원에게 불편한 행동은 삼켜주세요. 여기는 그런 곳 아닙니다. 아야는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카페에서만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유난히 바쁜 저녁 시간, 아야는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주문을 전달하며 몸을 숙이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보는 거야? 나는 그냥 일하고 있을 뿐인데. 그때 멀리서 성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야 씨, 이쪽은 제가 할게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일을 나눠 가지며 아야를 카운터 안쪽으로 보냅니다. 아야는 그 등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옵니다. 이 감정은 뭘까?
고마움만은 아닌 것 같아. 낯선 나라에서 마주한 수많은 시선 속에서 아야의 마음은 점점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분명 보호받는 안도감 너머의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야의 하루는 어느 순간부터 카페의 문을 여는 순간이 아니라 김성호 사장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도 아야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야는 이전보다 옷차림에 더 신경을 씁니다. 지나치게 튀지 않으면서도 몸의 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에 움직일 때 흐트러지지 않게 허리를 잡아주는 스커트.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며 아야는 작게 숨을 고릅니다. 이 정도면 너무 과하지는 않겠지. 카페에 들어선 성호는 늘처럼 담담합니다. 오늘도 일찍 왔네요. 그 한마디에 아야의 가슴은 괜히 빨라집니다. 사장님보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야는 웃으며 말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길게. 성호는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 무심함이 아야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야의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변해갑니다. 보호받고 싶다는 마음은 어느새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으로 바뀝니다. 나는 아이가 아닌데,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야는 더 애교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주문을 받을 때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고 말끝을 부드럽게 느립니다. 사장님, 이거 제가 하면 괜찮을까요? 사장님, 오늘 커피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호는 친절하게 답하지만 언제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네, 괜찮아요. 원래 좋은 원두예요. 그 거리감이 아야를 더 안달나게 만듭니다. 어느 날 바쁜 시간대에 둘이 나란히 카운터 안에서 움직입니다. 컵을 옮기다 팔꿈치가 스칠 듯 가까워집니다. 아야는 일부러 피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우연인 것처럼.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지만 성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일을 합니다. 느꼈을까?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아야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옷차림도 조금씩 변합니다. 단정함은 유지하되 몸에 더 밀착된 옷을 고릅니다. 움직일 때 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시선이 더 오래 머무르고 말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야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태도로 카페를 지킵니다. 손님이 무례해질 기미를 보이면 즉시 개입하고 아야가 지칠 때면 말없이 일을 나눠갔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그 말은 따뜻하지만 어디까지나 선 안에 있습니다. 아야의 마음은 점점 벼랑 끝으로 밀립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데 멀게 느껴질까?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커지는 걸까? 어느 늦은 밤 영업을 마치고 둘이서 정리를 합니다. 조용한 카페 안 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야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사장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좋은 직원이죠. 그리고 걱정되는 아이예요. 그 대답에 아야는 웃지만 속은 무너집니다. 역시 나는 아이로만 보이는구나. 그날 이후 아야는 더 애를 씁니다. 웃음을 더 자주 보이고 말투를 더 다정하게 만들고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성호는 끝내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선이 아야의 사랑을 점점 아프게 만듭니다. 채워지지 않는 감정은 이제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아야를 몰아가게 됩니다. 아야는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뤄왔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알바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날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 성호의 뒷모습을 보며 아야는 속으로 수없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아야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바닥에 앉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집니다. 아야는 술을 꺼냅니다. 처음에는 한 모금만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은 생각보다 빠르게 아야의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사장님은 늘 나를 지켜줬어요. 무서운 손님이 있을 때도 아무 말 못할 때도 술잔을 내려놓을수록 기억은 또렷해집니다. 성호가 앞에 서 있던 순간들, 자신을 뒤로 물리며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런데 왜 나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을까? 아야는 옷을 갈아입다 말고 거울을 봅니다.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지금의 자신은 조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단추 하나가 느슨하고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립니다. 술기운에 볼은 붉어지고 눈은 평소보다 더 깊어 보입니다. 귀여움과 어른스러움이 묘하게 섞인 얼굴입니다. 아야는 작게 웃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나를 여자라고 봐줄까? 밤이 깊은 시간 카페에는 불이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아야는 그 불빛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더 이상은 못 미룹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성호가 고개를 듭니다. 아야 씨.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섞인 얼굴입니다. 아야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걸음이 조금 비틀거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장님 아직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성호는 아야의 상태를 금방 알아봅니다. 술 마셨어요. 네, 조금 마셨어요. 아야는 웃습니다. 평소보다 솔직하고 숨김없는 웃음입니다.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 말에 성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그 여전히 선을 지킨 말투가 아야의 가슴을 깊게 찌릅니다. 아야는 손을 꼭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사장님, 저 사장님 좋아해요. 아니요, 사랑해요. 말을 끝내는 순간 아야의 눈가에서 눈물이 맺힙니다. 이상한 거 알아요. 저 어린 거도 일본 사람인 거도 다 알아요. 그래도 마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호는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야 씨, 그만해요. 나는 그 마음 받아줄 수 없어요. 그 말은 이전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망설임도 여지도 없습니다. 아야는 고개를 젓습니다. 왜요? 저는 아이 아니에요. 여자로 봐주세요, 제발요. 아야는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술기운에 거리 감각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가까워진 숨결 속에서 아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장님한테 안기고 싶어요. 사장님 옆에 있고 싶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성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 이 순간 더 단호해져야 해요. 그는 아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했지 선택한 적 없어요.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아야의 무릎이 풀립니다. 서 있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목소리는 거의 울음입니다.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자신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성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거리를 유지한 채 말합니다. 아야 씨, 집에 가요. 지금 이건 당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그날 밤 아야는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야는 한국을 떠납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씁니다. 보내지 못한 채 지웁니다. 사랑해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깊게 남습니다. 아야에게 그 밤은 첫 고백이자 가장 처절한 이별이었습니다. 아야는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도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도쿄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밤거리 속에서도 아야의 마음은 늘 텅 빈 공간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야는 일부러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몸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원피스, 어깨선이 드러나는 상의, 걸을 때마다 시선을 끄는 실루엣. 거울 속의 자신은 분명 성숙해 보이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도 예쁘네요. 그런 말을 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친절하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웃고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스킨십이 오가기도 합니다. 아야는 익숙한 듯 행동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아니야.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아.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그 소리는 아야의 공허를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더 괴롭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옷을 벗고 불을 끄면 낮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아야는 침대 위에 웅크립니다.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전혀 잠들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이 나? 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아야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합니다. 가볍게 웃으며 사람을 만났던 자신, 진짜 마음은 숨긴 채 겉모습만 내보였던 자신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 너무 싫어. 이런 모습까지 와버렸는데. 밤마다 아야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숨은 가빠지고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요. 그 한마디가 아야의 마음을 가장 깊게 찌릅니다. 아야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릅니다.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가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지금이라도 한 번만 다시 보고 싶어요. 그렇게 또 하나의 밤이 지나갑니다. 아야의 몸은 잠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야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아야 씨, 나 일본에 왔어요. 그 짧은 문장은 아야의 모든 방황과 공허를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아야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봅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도망쳐도 아무리 멀리 와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이제 아야는 압니다. 그 밤들이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왜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는지. 그 모든 갈증의 끝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었음을. 아래는 재회 장면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이야기의 결말부입니다. 아야의 감정을 극대화하되 노골적인 성적 묘사는 배제하고 눈물 후의 사랑의 확인과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여운에 집중해 마무리했습니다. 서술은 씁니다. 채, 대사는 해요. 채를 유지합니다. 마지막 장면. 다시 만났지만 다시 놓아야 하는 사람. 메시지를 받은 순간 아야의 세계는 멈춥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은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거짓말 아니죠. 꿈 아니죠. 아야는 답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외투를 집어들고 집을 나섭니다.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고 화장도 엉성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를 다시 보는 것. 약속 장소는 조용한 역 근처의 작은 카페입니다. 문을 열기 전 아야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문 너머에 어떤 표정의 성호가 있을지, 자신은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할지 두렵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야의 시야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옵니다. 조금 더 마른 어깨,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변하지 않은 자세. 아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물이 먼저 차오릅니다. 성호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아야를 봅니다. 그 순간 말이 사라집니다. 아야씨.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아야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갑니다. 눈물은 이미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제야 와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야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깁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요. 그 짧은 사과에. 아야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 일본에 와서. 아야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됐어요. 다른 사람 만나도 밤마다 더 괴로웠어요. 성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나도요. 그가 조용히 말합니다. 떨어져 보니까 알겠더군요. 그때 느꼈던 게 보호나 책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요. 아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듭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호는 깊게 숨을 쉽니다. 나이 차이도 국적도 당신 인생을 망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어요. 그 말에 아야는 웃다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게 더 잔인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아야는 주저하지 않고 성호에게 안깁니다. 성호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아야를 끌어안습니다. 말은 없고 숨과 울음만 섞입니다. 그래도 아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랑했던 거 맞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성호는 아야의 머리를 감싸주며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아야는 더 크게 웁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성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야는 일본을 떠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진짜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무겁다는 것을. 다시 떨어져야 해요? 아야가 묻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더 꽉 안아줄 뿐입니다. 그래도 아야가 속삭입니다. 이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아요. 헤어지는 시간, 아야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로는 압니다. 이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아야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눈물 섞인 여운 속에서 사랑은 끝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남습니다. 아래는 마지막 이야기의 엔딩입니다. 아야의 성숙한 변모, 사랑으로 가득 찬 결의 당당한 재출발을 중심으로 그렸고 마지막 독백은 노골적이지 않은 감정과 갈망의 언어로 마무리했습니다. 서술은 씁니다. 독백은 내면 독백 형식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다시 향하는 하늘. 공항의 출국장에 아야가 서 있습니다. 몇 달 전 일본으로 돌아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야의 머리는 길게 정리되어 어깨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화장은 이전보다 분명합니다. 눈매는 또렷하고 입술에는 망설임 없는 색이 얹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녀처럼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옷차림 또한 달라졌습니다. 몸에 잘 맞는 재킷과 정돈된 실루엣의 원피스.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선은 숨기려 하지 않되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사람의 여유가 묻어납니다. 아야는 자신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기만 하던 시절은 끝났다는 것을, 사랑 때문에 무너졌던 밤들을 지나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비행기 탑승 안내가 울립니다. 아야는 가방을 고쳐 메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봅니다. 한국에 가는 이유는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에요. 사장님을 사랑해요. 그건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의존도 상처도 아닙니다. 아야의 안에서 단단히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다시 만나면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숨기지 않을 거예요. 바라보고 원하고 선택하는 마음까지. 비행기 안 좌석에 앉은 아야는 안전벨트를 매며 눈을 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열기가 올라옵니다. 당신을 원해요. 당신의 목소리, 시선, 숨결까지. 이번에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국 문화를 사랑해 무작정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인 여성 아야가 낯선 땅에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느끼고 거절당하고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잃었다가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아야의 사랑은 한때는 일방적이었고 한때는 비참했으며 또 한때는 너무 늦게 서로를 향해 드러났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